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이입니다. 오늘도 팬텀싱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듀엣 무대에서 첫 번째 무대가 뮤지컬 배우 두 분의 무대였는데요. 돌덩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최근에 제가 분석을 했던 곡이죠. 테너 박기훈 씨가 이번 편에 하이 C도 테너로서 내기 힘들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자그마치 하이 C도 아니고요. 하이 E 플랫이에요. 뭐 레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노래를 약간 보사노바식으로 라인을 좀 늘어뜨리면서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두 분 다 소리를 낼 때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비브라토가 굉장히 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브라토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모습이 두 분 다 한테서 나타났어요. 일단 노현 씨는 그래도 소리 자체의 질과 힘이 좋아서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에서 노래하실 때 막 힘은 들어가는데 반주에서 그걸 좀 못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그 격앙된 느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려면 반주에서부터도 훨씬 더 이렇게 강한 사운드가 들어왔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황건아 씨와 의현 씨의 무대였는데요. 의현 씨 같은 경우는 묵직하고 담백하게 소리를 내지만 음역대가 좀 높아지면은 역시나 소리가 좀 벌어지는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황건아 씨 같은 경우는 되려 공간을 많이 쓰면서 풍부하게 전반적으로 소리를 내는 반면에 음이 높아지면 소리가 또 잘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역대가 조금만 높아지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다른 질감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두 분에서 불러주신 이런 곡들이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으로 테너와 낮은 음역대가 붙었을 때 낮은 음역대가 불리하고 테너가 돋보이는 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건아 씨가 거의 다 갖고 갔다라고 봐야죠. 이 노래 구성 자체가 일단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아 씨가 목을 막 긁어가면서 약간의 하드락 발성을 쓰셨는데, 그런 것들이 또 화려한 기법 중에 하나가 돼서 우리의 귀를 더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의현 씨 같은 경우도 왜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그 곡과 곡의 구성 자체, 예를 들어서 편곡이라든지 파트 배분 자체가 낮은 파트에게 더 불리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구성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구성이 그렇게 나와 있었으면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데 훨씬 더 집중했어야 됐다라고 보는데, 본인의 역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또 나올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던 무대였던 거죠. 그래서 고음역대와 낮은 파트가 붙게 되면은 낮은 파트에서는 꼭 점유율을 챙기시고요. 구성도 좀 챙기시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역량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 테너를 뒷받침해주는, 고음역을 받쳐주는, 하음을 뭔가 맡아주는 역할로만 딱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만 자기를 딱 두지 마시고 낮은 음역대에서도 솔로 같은 느낌을 갖고 가면서 개성을 꼭 보여주시면 낮은 음역대 분들에게도 역시나 전략적인 무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키스팀에서 올라온 김영재 씨와 카운터 테너 최성훈 씨, 잔나비 씨의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잔나비 씨 노래 좋은 거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곡을 편곡해서 만들면 참 좋은 곡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카운터 테너 최성훈 씨가 너무너무 돋보이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반부에 완급 조절할 때부터 그분을 위한 문이 열렸고요. 개인적으로 그분을 이번에 보면서 든 생각이, 예전에 솔로 하실 때 세게 소리를 내려고 할 때 소리가 본인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좀 과열된 방식의 발성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딱 봤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라인으로 부르는 게 이분한테 훨씬 더 잘 어울리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어를 불렀잖아요. 가요를 했기 때문에 한국어 표현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치가 기교 있는 곡을 했던 1라운드 때보다 이 곡에서 더 돋보였다라고 봐요. 카운터 테너 역시 화음으로만 그 역할을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려 영재 씨가 멜로디가 아니라 화음 역할을 해준다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잔나비의 노래처럼 부드러운 라인과 중간 정도의 볼륨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노래를 하실 때 이때 소리가 본인에게 가장 멋진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중간 볼륨까지가 월등하게 소리 빛깔도 좋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 음색 유지가 잘 되는 모습,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조절도 잘 되고 섬세함 또한 나타났죠. 그래서 강한 소리를 추구하거나 강한 장르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장르의 선택과 이번에 보여주신 이 볼륨 안에서의 조절들이 훨씬 더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카운터 테너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최성훈 씨밖에 안 보였던 무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향이 아닌 사람도 그 사람만 보게 했다면 정말 잘한 무대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무대 최성훈 씨가 너무너무 돋보이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 씨한테 성악가 심사위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악이라는 게 오래 갈고 닦아야 하는 장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성악은 배우는데 오래 걸릴까? 기본 10년이라고 말을 하고 대부분 10년을 공부를 하는데 성악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10년이라는 기간이나 걸릴까 했을 때 목소리가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고 멋진 소리를 내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성악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소리가 완숙하고 표현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우리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닌가, 연습실에만 처박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들어요. 가장 예쁘고 멋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수나 뮤지컬 배우들이나 활동을 하고 무대에 서잖아요. 근데 성악가들은 왜, 성악 전공자들은 왜 연습실에만 처박혀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아직도 연습실에만 처박혀 있는 걸까? 왜 아직까지 공부만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무대에 나왔는데 무대를 찢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기획사 쪽으로나 이게 참 우리나라는 안 되어 있다. 점점 더 이렇게 클래식 파트나 크로스오버도요. 기획을 해주는 쪽이 빨리 빵빵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무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무대에 설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들 있어요. 왜냐면 노래에 집중을 해서 1년 이상을 배우는데 웬만하면 다 노래 잘하거든요. 정말 실력자들이 많고 끼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과 좀 이제 영한 감성이 섞여서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뭔가 좀 활동을 뚜렷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을 때는 시기가 이렇게 지나고 다 그렇게 보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바람이 역시나 클래식계에도 크게 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너무 두루뭉실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일찍부터 해주는 사람이 없죠. 성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말이 또 촉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얘기해 준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같이 으쌰으쌰 뚫어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극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악을 배울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악을 배우지만 가르쳐주는 교수님이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든 너무 막 공부 쪽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오래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설명들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노래에 대한 확신들이 다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는 게 맞나? 성악 발성 이런 건가?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가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내도 다 인정을 해주죠. 근데 성악 발성은 좀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성악 소리 딱 들어보면 알잖아. 이건 성악 소리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악이라는 그 큰 틀을 가지고서 좀 더 세련되고 멋있는 방향으로 고전도 좋지만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이것저것 많기도 많고 바쁘지만 자금이 쌓이고 제가 만족할 만한 뭔가의 단계가 됐을 때 그때는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서 오페라를 좀 재밌게 각색하고 신선하게 멋있게 각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꼭 노래는 감각 있는 분한테 배워야 돼요. 아니면 진짜 10년을 허송세월합니다. 10년을 배워도 테크닉이 이해가 안 되고 자리가 안 잡힌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성악 발성 자체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다들 언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설명하고 못 알아듣게 얘기해서 그렇거든요. 알아듣게 배우면 성악은 정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분들 얘기해 볼게요. 박기훈, 정민성 씨 두 분 다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죠. 아이돌 노래 엑소K의 마마를 불러주셨는데 가장 듀엣이라는 것에서 완성도 있는 무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곡도 그랬지만 성악곡보다는 아무래도 세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뮤지컬 듀엣 같은 무대였어요. 뮤지컬 대극장에서 보는 남성 듀오의 무대 같은 딱 그 싱크로율이 나왔거든요. 물론 테크닉적으로 훨씬 더 완성도가 있고 좀 풍부한 좀 다른 발성의 느낌도 있긴 했지만
전혀 성악적인 거에 있어서 이질감이 없는, 마치 뮤지컬 배우가 굉장히 고난이도로 좋은 테크닉으로 불러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학로 말고 그 대극장에서 보면은 남성분들이 대부분 성악 발성을 써요. 신기하지 않나요? 뮤지컬 배우들인데 성악 발성을 쓴답니다. 그래서 듀엣을 하면은 마치 그냥 성악 듀엣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작은 공간을 사용해서 내추럴 보이스로 가는 느낌 정도까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남자들 배우들이 대부분 성악 발성에 니즈가 다 있어요. 큰 성량을 자랑하고 싶고, 또 뮤지컬 자체가 완전히 가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성악 발성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뮤지컬 남성 듀엣을 보았다라는 이 생각이 가장 머릿속에 남고요. 기훈 씨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찌르고, 민성님 같은 경우는 포근히 싸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소리의 합이 서로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리톤이 1점 차로 승리를 거뒀죠. 바리톤이 매우 잘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테너와 바리톤이 붙었을 때, 낮은 음역대와 높은 음역대가 붙었을 때는 높은 음역대가 항상 더 돋보이기 마련이에요. 멜로디를 갖고 가고 좀 더 짜릿하고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고음으로 표현을 많이 해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민성 씨가 이겼다라는 거는 민성 씨가 정말 역할을 잘 해줬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 신재범 씨와 테너 서기모 씨가 불러주셨는데요. 제가 테너 서기모 씨를 생각하면은 사실 기억에 가장 뚜렷하게 남는 게 손동작과 몸동작을 막 엄청 쓰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남는데, 김문정 음악 감독은 그걸 보고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눈에는 전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많이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서 풋풋해 보이기도 하고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저는 성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딩 파가 있고 오페라 쪽, 그러니까 연기 쪽 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래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스탠딩을 했을 때 오히려 불편하고 그게 되게 싫어요. 무대에 올려놓으면은 날고 기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고 반응이 언제나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탠딩을 할 때는 그 모습이 노출이 안 돼요. 잘 모르죠. 그리고 스탠딩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연기나 이런 것들을 요소를 가미시키고 뭔가 액팅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면은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또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또 어떤 판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밀고 가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서김모 씨는 뭔가 동작을 쓰고 액팅이 들어갈 때 좀 어색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보였고요. 두 분이 라단자를 불러주셨는데 이 노래 정말 테너들이 사랑하는 노래고요. 테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노래죠. 광대들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노래를 할 때 특히 또 뮤지컬 배우 신재범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리를 막 구사를 하셨죠. 샤우팅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대사하는 것 같이 가미를 해서 곡을 꾸려 나가셨는데, 그런 요소들이 또 관객들이 딴 생각 안 하고 그 무대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무대는 완성도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색깔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성이 막 진짜 완벽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기나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맞춰서 막 빠른 템포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거에 막 끌려가듯이 하면서 그 신나는 분위기를 탔던 그런 또 특색이 있는 무대였어요. 중간에 텀도 없죠. 그리고 간주도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무대를 함께 즐기게 되는 그런 무대였던 거죠. 이게 바로 빠른 템포 곡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재범 씨 같은 경우는 스탠딩 무대가 되려 어색해 보여요. 그분은 무대에서 뛰고 날고 놀아야 되는 분인데 스탠딩 그 작은 동선 안에 그 사람을 가둬놓다 보니까 스탠딩 무대에서는 좀 과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차전 때도 느끼셨죠. 뭔가 좀 막 표정 연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한다라고도 또 메소드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어색한데 이 무대는 안 어울리는데 좀 과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차이 때문이에요. 스탠딩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무대에서 뛰고 나는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범 씨도 이런 차이를 알고서 무대를 준비하면 팬텀 싱어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좀 과열된 캐릭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피아니스트 지용 씨가 참 힘든 직업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두 분의 코끝을 찡하게 했는데요. 골방에 갇혀서 그렇게 연습하는 게 참 고독한 일입니다. 성악은 얼마나 연습을 할까 하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에. 아니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하고 소리는 실제로 내지 않고 또 연습을 하는 개념으로 가사를 익히고 악상을 공부하는, 그게 매일매일 그 연습만 하고 있으면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때를 놓치지 말고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력만 있다고 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참 다양한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예술가로서 다 고충이 있죠. 연어 장인 이정권 씨와 구본수 씨가 불러줬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구본수 씨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되게 그게 처음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장면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잡는 법이 참 특이하시다. 구본수 씨는 정말 섬세한 남자예요. 그쵸? 이정권 씨가 구본수 씨 옆에 있으니까 되려 되게 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음색 자체에서 구본수 씨가 참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풍성한 맛도 있지만 뭔가 촉촉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본수 씨가 노래를 하실 때 옆에 이정권 씨의 그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시그니처 같은 발성법인데도 그 발성법을 되게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촉촉하셨어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또 비교를 안 해도 이번에 좀 이정권 씨의 한계가 보였던 무대였거든요. 1라운드 때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담하지만 좀 더 에너지 있는 모습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또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본수 씨는 딕션 표현도 진짜 너무 좋고요. 어디서 어떻게 한 글자 한 글자 색을 입혀줘야 할지, 어떤 입체감으로 그 한 글자들을 다 표현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분처럼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화음을 레가토를 이렇게 쭉 안 갖고 가고 뭔가 통통 이렇게 살짝의 스타카토를 넣어서 끊어서 표현하는 그 마지막 화음 쌓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무대들을 보고요. 제가 카운터 테너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성훈 씨가 가장 돋보이고 이번 회차에서는 눈이 탁 가고 귀가 탁 가는 분이셨습니다. 구본수 씨와 또 박기훈 씨의 무대가 이어져서 나왔는데요. 베이스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구본수 씨가 진짜 솔로하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정말 베이스 그 낮은 음역에서도 톡톡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몫의 2배, 3배 이상을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이걸 지켜내는 거를 보고서 또 능력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또 기훈 씨도 되게 잘하는 부분이라서 이 두 분이 자기 역할을 개인적으로 다 채워서 잘 해주니까 또 그 무대가 합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분의 무대는 몽환적인 표현도 있으면서 에너지를 완전히 몰입해서 또 막 힘있게 표현하는 데는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표현해내시는데 그 두 가지의 느낌이 공존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에너지틱한 모습뿐만 아니고 그냥 너무 또 막 붕 뜬 느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너무 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무대는 감상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게 없고요. 그냥 감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거는요. 그 박기훈 씨가 본인의 한계를 얘기했잖아요. 고음에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C에서 삑사리를 낸 적이 있어서, 그러면서 한 번도 인생에서 내보지 않았던 C 샵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옥타브 도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용음악 하는 사람들이 시주곤 할 때도 그렇고 솔도 내고요. 솔샵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드물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성악 파트에서 남자 고음역을 맡고 있는 이 테너가 C를 힘들어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의아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3옥타브 도 같은 경우는 가요에서는 남자 노래에서 고음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음이거든요. 이수 씨나 또 누가 있지? 한동근 씨나 그대라는 사치 부른 그 가수 한동근 씨 맞나요? 아무튼 그런 노래를 불러내는 가수들에게서도 자주 나오는 음인데요. 굳이 구분을 짓자면 테너와 하이 테너 이렇게 또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음에 훨씬 더 강한 하이 테너가 있고 중음부터 뭐 C 플랫 뭐 노력해서 C까지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테너가 있기도 하고요.
좀 더 편하게 다양한 노래를 구사하려면 음역대를 높이는 게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음역대를 높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역대를 높여야지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한계치의 음도 더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역대를 올리는 거거든요. 꼭 그 가장 높은 음, 미친 음을 뚫어서 그 미친 음을 내겠다 이게 아니라 그 미친 음보다 내가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음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리고 이 음이 여러 번 나와도 잘 구사할 수 있게끔 능력치를 올리려고 고음을 뚫고 음역대를 올리는 거거든요. 박기훈 씨 보면은 소리가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어느 정도 높은 음이 돼도 그 강한 성질이 계속 유지가 돼요. 고음을 잘하는 사람들, 하현우 씨, 돌덩이 부른 하현우 씨, 우리나라의 대표 고음 가수인데 그 고음 가수도 보면은 목소리가 원래도 좀 얇은 편이지만 고음에서는 특히나 더 얇아요. 그래서 이 얇은 성질이라는 거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훈 씨 같은 경우는 부피감, 그러니까 고음에서 입체감도 꽤나 있는 편이면서 그 입체감, 그 부피를 또 꽉꽉 채우는 질량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헤비해지죠. 무거워지면 들어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들어 올리는 데는 다 힘을 써서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 힘이라는 것도 호흡의 힘이 있을 거고 전체적인 근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력의 힘들을 사용해서 쓰기에는 컨디션에 따라서 난조도 있고요. 그래서 됐다 안 됐다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게 계속 됐다 안 됐다 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돼요. 제가 박기훈 씨를 봤을 때는 질량 조절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성대의 가동 범위를 좀 늘려놓고 고음을 더 편하게 구사하는 방식으로 좀 음역대도 넓히면서 지금 내는 음들에서도 너무 막 힘들게 내는 그런 느낌을 좀 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음은 진짜 한계야, 고음은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기본적으로 제 제자들이 솔이나 솔샵을 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당연하게 쉽게 고음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박기훈 씨가 보신다면 고음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다면 제가 또 고음을 뚫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고음이라는 것은 이 부피와 질량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다 보면은 쉽게 뚫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음을 진짜 정석으로 잘 뚫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아시다 보면은 내가 음역대 여기가 한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발견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두루두루 고음 얘기까지, 그리고 성악 전공자들의 그런 애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상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재밌게 팬텀싱어 보고서 같이 얘기 나눠봐요.